특히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직장인 또는 성인들은 단어 암기 같은 시간은 절대 가지서는 안 돼요.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일들이 여러분들의 단어 암기에 방해를 할 거예요. 특히 직장이나 성인들은 아무래도 복잡한 사회에서의 삶이 그 공부, 다시 말해 암기한 거에 대한 방해를 줄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학생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다른 일들이 그 암기했던 단어를 금방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단어 암기 이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다 까먹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고문 같은 시간을 가지실 거라면 전 안 하는 게 낫다.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한 단어가 지문이나 리스닝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단어 암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빨간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times other information in your memory competes with what you are trying to recall. 때때로 다른 정보가 당신의 기억 속의 다른 정보가 뭐와 경쟁합니까? 당신이 recall 하려고 하는 것과 경쟁한다. This can occur through the process. 이것은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occur, 발생하다. 첫 번째 잘 보세요. First, learning new information gets in the way and prevents recall of older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배운다는 것은 gets into way, 그 길에 들어온다.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recall, 오래된 정보의 recall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인이나 성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돈을 벌고 또는 아이들도 키우고 기타 등등을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암기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어짜 암기해 보셔도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다 까먹을 겁니다. 이유는 노화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닌 영어에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정보가 자, 그래서 if you study psychology 3 and psychology 3 and sociology 6 you might have trouble recalling the psychology information on a test the next day.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3시에 공부하고 사회학을 6시에 공부했어요.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영어만 공부하진 않잖아요. 다른 것도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영어에 암기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암기해도 자꾸 까먹네라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그리고 우리 뇌가 좋아하는 그리고 언어의 습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독해와 리스닝을 주로 하셔야 되지 암기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you might have trouble. 아마도 당신들은 리콜하기가 힘들 거예요. 심리학 정보를요. 심리학을 3시에 했고 사회학을 6시에 했다는 것만으로도 테스트에서 그래요. 다음날. Second, 두 번째로 All the information learned previously can disturb the recall of information learned more recently. 두 번째로는 오래된 정보는 이전에 학습된 거는 뭘 혼란케 한다? 정보의 리콜을 더 최근에 배웠던 정보를 리콜하는 거를 또 disturb,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If a researcher reads your list of items in a certain order, then rereads them differently and asks you to list them in the new order. The old list may become obstacle in recalling new list. 자, 만약에요, 연구가가 여러분에게 한 리스트의 목록을 읽어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순서로 뭐 사과, 배, 딸기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different, 다르게
읽어주는 겁니다. 사과배 딸기였으니까 배 딸기 사과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당신에게 리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순서로 리스트를 해보라고 해요. 그럼 새로운 순서가 뒤에 들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이게 쉽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올드 순서가, 그렇죠? 올드한 정보가 얘를 또 방해해야 돼요. 서로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올드 리스트는 장애가 되고 새로운 리스트를 리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독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보의 성격도 있어요, 분명. 근데 이것은 정보만의 성격. 다시 말하면 역사책이나 또는 어떤 책에 나온 시사나 이에 관련된, 시사 같은 관련된 그러한 정보의 영역도 있지만 또한 이 언어라는 영역에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정보라면 지금 영어 단어 22,000단어 암기하시고 문법을 알고 있다면 영어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영어 단어 22,000, 5만 단어 암기해도 영어 해석을 한다거나 리스닝은 안 돼요. 해석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좋아는 지겠죠. 향상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 이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서울은 한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문장이란 건 단어가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암기가 아닌 바로 코드를 분석해 나가는 디코딩, 해독 과정이 있는 거죠. 이 해독 과정은 단순한 단어의 열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의 지식을 뛰어넘는 언어는 단어의 암기가 아닌 문장과 리스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습득이 될 때 그 단어가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잊혀먹지도 않고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해석하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독해와 리스닝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라고 말하실 때는 말하기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얘기한 거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학습법은 혼자 하셔라. 리딩과 리스닝이 여러분이 어휘를 습득하고 어휘를 향상시키는 데는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죠. 물론 말하기는 대상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으나 없으면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직장인과 성인들에게 말하는 영어 학습법의 첫 번째 단어는 암기가 아닌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다가가야 합니다.